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이제 이낙연만의 어떤 그 정치적 모습이라는 게 있죠. 정치적 정체성. 그게 이제 보자면 안정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과 화합 뭐 관련된 걸 뭐 현재 흔들리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이낙연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기도 하지만 대표하는 이제 어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이낙연한테 그대로 투영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 그 변수로 볼 때는 이낙연과 민주당과 문재인이 동일체입니다.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거죠. 민주당이 현재 지금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일시적으로 해보겠다 빠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전보다 좀 더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공수처 같은 경우 뭐 그거 하나 말끔하게 해결 못하냐 이런 오늘도 저한테 뭐 문자가 와 있는데 아주 많은 비난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낙연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투영이 돼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이 화합과 통합과 또 안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 그게 또 시대 정신에 적합한 그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좀 어느 정도 해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대반전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더 변수로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이 그런 상황에서도 확 밀리지 않습니다. 1위를 뭐 거의 대부분이 뭐 매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이낙연의 거는 기대는 우리 지지자들이 분명하게 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조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우리 김 대표님도 많이 해보셨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런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그걸 이제 박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정한 정도를 계속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크게 이제 테이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낙연이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안정감을 갖고 있는 그게 이제 그런 점이에요. 쉽게 물러나지 않는 저지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이 같이 양대 축이 있어요. 지지층에. 말하면 진보 중에서 온건 진보, 중도 진보, 여기 말하자면 그 소위 중진보 이상의 이 프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 지지층 그게 있고 한편으로는 호남이라는 분명한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한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반토막 나요. 지지율은 언제나 그랬어요. 보십시오. 김대중 정부 때는 호남은 지켰지만 민주당 전통 지지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25%밖에 못 가지고 왔습니다. 막판에.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 전통 지지층, 그 진보 지지층은 가져갔지만 호남을 다 잃어버려서 20%밖에 못 가져갔어요. 문재인 정부와 지금 우리 민주당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이하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동일체로 같이 가는 함께 연동해서 가는 이낙연의 그 지지율이라는 게 쉽게 빠지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낙연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체성이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쉽게 빠질 요인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여러 후보들이 또 함께 경쟁하는 이제 여권 내 후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 분명히 뭐 기계에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격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낙연이 흔들리는 지지율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시적으로 보면 약간 밀린 듯이 보이는 것은 뭐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어떤 리더십이랄까? 그건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째는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위기형이에요. 예? 위기형. 또 이 두 번째는 화합형이에요. 화합형. 뭔가를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주변의 의견을 듣고 늘 고민하고. 세 번째는 신중형입니다.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위기형, 화합형은 뭐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중형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 요즘 엄중하다는 소리 잘 안 차나요? 예? 그리고 과감하게 뭐 예? 거기에 이제 신중 플러스 과감까지 같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 처리하는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력을 결집해 나가는 모습이랄지 이런 걸 보면 과거에 뭐 지나친 신중형이랄까 이걸 많이 떨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리더십이 많이 뭐랄까 좀 좋아지고 있다. 또 이 상황에 부합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대표가 한 몸이다, 일체화다 이래 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뭐 말씀인지 역사라는 알겠습니다. 게 5년째 되면은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때 대선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낙연 대표 또 이것과는 또 다른 뭔가를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예. 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지지와 이낙연의 지지가 서로 연동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어차피 정권 재창출 과정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태생적 일종의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는 비판과 발전적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본인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1년 반 동안 이낙연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건 이낙연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당 대표 시절이 아니라 당 대표 시절 이후에 당 대표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대선 가도까지 놓고 볼 때 뭐 잘한 것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이낙연의 정치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뭐 옆에서 지켜본 뭐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나임 사태에 있어서 어쨌든 감찰을 먼저 했잖아요. 본부 감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권에서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갈등이 생기니까 특검을 하라는 요구를 하잖아요. 뭐 특검도 필요하죠.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다만 특검이 되려면 법이 통과해야 되고 특검을 세팅하는데도 또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려가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도 한 5, 6개월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예. 지금 당장에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해야지 무슨 특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은 추후의 문제다, 수사가 끝난 이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의 추미애 장관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모양은 좀 옹색하지만 그러나 불가피한 측면과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